자, 저희가 이제 조금 빠르게 이제 연결만 한번 해볼 건데요. 지금 이제 버튼을 눌렀다. 이렇게 버튼을 누르시면 여기 아무것도 안 썼다는 얘기는 여기 앞에 위치 정보를 아무것도 안 썼다는 얘기는 같은 위치에 있다. 이런 얘기에서 writeform.jsp를 같은 위치에 만드세요. 이런 얘기죠. 요거는 src 폴더로 되어 있는 src 메인에 webApp 밑에 보드 여기다 만들라는 거죠. 여기다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고 JSP 파일을 만듭니다. write form.jsp 엔터 적어준 게 만들어 주시고요. 이게 이제 저희가 일반 게시판 글 등록하는 페이지에 해당이 되고요. 여기 만들더라도 이게 했습니다라는 것을 하시기 위해서 맨 처음에 이제 div 한 개 만들고 클래스를 컨테이너라고 만들어 주세요. 컨테이너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데 물론 라이브러리 필요합니다. 만들어서 div 사이에다가 이렇게 지원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웹 라이브러리가 필요하니까 list.jsp 맨 위에 저희가 이거 일반 게시판 타이틀 바로 밑에 메타링크 스크립트 얘를 복사하셔서 지금 만드는 거에다가 저희도 똑같이 이제 부트스트랩 쓰셔야 되니까 여기다 붙여넣기 해서 라이브러리 등록을 한 개 해주세요. 이거 지금 계속 집어넣고 있는데 나중에는 요거 통합적으로 한 번만 집어넣을 수 있도록 해드릴 거예요. 해드릴 거고 지금 이제 컨테이너 이게 이 안에다가 이제 뭐라고 짜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h2 태그를 이용해서 일반 게시판 글 등록입니다. 일반 게시판 글 등록입니다. 이렇게 짜는 거죠. 글 등록을 하시고 계시고 폼 태그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폼 태그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딴 거는 모르겠는데 액션은 이제 write.jsp 같은 위치에 write.jsp고요. 포스트 방식으로 넘기면 데이터가 많으니까 포스트 방식으로 좀 넘겨주세요. 비밀번호도 포함이 되어 있죠. 그래서 반드시 포스트 방식으로 넘기셔야 됩니다. 포스트는 데이터를 바디에다가 집어넣어서 사용을 한다 이런 얘기죠. 자, 이렇게 쓰시고요. 폼 사용을 했었는데 여기다가 저희가 이제 글 등록을 하는데 1번 테이블을 만든다. 2번 그냥 이제 div를 만든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부트스트랩에 폼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냥 div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만드시는 건 아시죠? 그래서 간단하게 데이터 몇 가지 이제 집어넣는 걸로 한번 만들어 보시면 그냥 넘길까요? 그냥 넘기는 걸로 버튼 한 개 만들고 데이터 흐름만 만들 거라서 그 다음에 여기다가 등록 이렇게 하시고 db 등록은 실제적으로 안 할 겁니다. write.jsp에 가세요 이런 얘기죠. 그래서 write.jsp를 만듭니다. 오른쪽 마우스 누르고 new 하신 다음에 여기다가 write 같은 위치입니다. 같은 위치에 write.jsp를 만듭니다. .jsp는 자동으로 붙게 되고요. 여기는 HTML이 필요 없습니다. db 등록을 먼저 하고요. 자바입니다. 이렇게 자바입니다 라고 써주시고요. 되시겠죠? 자바입니다. 얘는 이제 콘솔로 처리하는 것 중에서 3번을 눌렀을 때 보드 컨트롤러에서 처리되는 내용들을 갖다 쓰시면 되고요. 첫 번째 할 거는 한글 처리를 먼저 하셔야 돼요. 한글도 들어오니까 한글 처리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하실 거는 이제 데이터 수집을 하셔야 돼요. 데이터 수집. 데이터 수집은 넘어오는 데이터가 있는데, 넘어오는 데이터가 제목, 그 다음에 내용, 그 다음에 작성자, 그 다음에 비밀번호가 같이 넘어옵니다. 이걸 가지고 뭘 만들어요? 부여를 만들어요. 보드 부여 만들어가지고, 그 다음에 DB 처리하러 갑니다. DB 처리하러 갈 때 뭐로 가야 돼요? 지금 여기가 컨트롤러. 그러면 JSP 쪽인데요. JSP가 컨트롤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컨트롤러 역할을 하고 있고, 저희가 자바로 프로젝트 짤 때도 컨트롤러 만들었어요. 거기서 execute라는 클래스에서 서비스를 실행하게 만듭니다. 서비스. 그 다음에 DAO를 실행하게 만드는 거죠. DAO까지 데이터를 전달을 해서 DAO에서 오라클 쪽으로 이렇게 쿼리 만들고, 오라클 쿼리를 실행해서 쿼리를 실행해서 이제 오라클에다 전달을 해서 저장하게 되는 이런 프로그램을 작성을 해야 한다. 됐죠? 다시 돌아오면 이제 어디로 자동으로 이동해요? 리스트. 게시판 리스트. 게시판 리스트로 자동 이동시킨다. 이렇게 쓰시는데, 자동으로 이동시키는 것은 response.sendRedirect 쓰시고, 여기다 URL 같은 위치에 있으니까 list.jsp
같은 위치에 있죠. 데이터 넘길 거 아무것도 없고요. 데이터 넘길 게 있다면 JSP 뒤에 물음표 그 다음에 데이터를 붙이시면 됩니다. 되셨나요? 여기도 쓰시고 지금 여기 왔는지 안 왔는지 모르니까 저희는 이제 그 나중에 이런 처리를 하면 이제 이게 어느 클래스를 실행하고 지금 어떤 거를 하고 있다 이런 게 다 출력이 되니까 별도로 출력할 필요는 없어요. 이해되시죠? 출력할 필요는 없으신데 저희가 여기 왔어요 라는 것을 이제 출력하기 위해서 뭐 여기다가 시소 뭐 이렇게 해가지고 처리를 하는데 시소는 안 되네요. system.out.println 쓰셔가지고 콘솔에 이렇게 찍히도록 만들면 되죠. 지금은 이제 이렇게 찍는데 이제 나중에 코딩이 완성이 되면 별도로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찍고 있는 데는 write.jsp에 찍고 있고요. 이제 일반 게시판 글 등록 처리를 하고 있는 거죠. 처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콘솔에 찍히도록 만들어 주세요. 자, 이렇게 쓰시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 등록을 클릭해요. 등록을 클릭하면 write.form.jsp로 가고요. 여기 글 등록해서 input 태그 만들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없기 때문에 내용상 안 나오고 있는데 등록 누르면 이제 처리하러 가고 이제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그 등록 처리 됐다는 것은 여기 보시면 여기 옆에 일반 게시판 글 등록 처리하고 write.jsp 찍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오죠. 그럼 처리해서 다시 왔다. 요거 DB 처리 잘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 저희가 이제 이렇게 여기 들어왔습니다. 이 정도 쓰시고 이제 여기 연결되는 건 보셨으니까 폼부터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폼에 해당되는 것은 직접 쓸 수도 있으시고요. 직접 저희가 폼 안에 뭐 div 이렇게 태그를 전부 다 기억해서 1번 쓴다. 2번 기억 못하면 잘 찾아서 쓰시면 됩니다. 잘 찾아서 W3 스쿨스 부트스트랩에서 저희가 이제 폼 BS 폼스 클릭해 보시면 이제 여기 이렇게 입력하려면 이렇게 소스처럼 쓰세요. 아, div 만들고 쓰면 되는구나. 그래서 폼 그룹 함께 만들고요. 내가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잘 찾은 다음에 복사 하시고 붙여넣기 해서 수정을 약간 가해서 사용하면 되는 거죠. 그 데이터 한 개당 폼 그룹 한 개 만드시고요. 맨 처음에 제목을 제목이니까 타이틀 여기 위에다가 영어로 쓰셔야 되죠. 영어로 그래서 여기다가 타이틀이라고 쓴다. 이꼬로 from for 이꼬로 타이틀 이런 한글이 되어버렸네. 그죠? 타이틀 이렇게 쓰시고요. 그 타입은 텍스트 이거 아이디는 이제 타이틀 그 아이디만 쓰면 안 넘어가니까 네임이 있어야 합니다. 네임 이꼬로 타이틀 이라고 써서 집어넣어야 합니다. 이게 네임을 안 써가지고 잘 안 넘어가시는 분 상당히 많으세요. 그리고 요거는 제목을 입력하세요 라고 쓰셔야 되겠죠. 제목 입력하세요 라고 쓰셔야 되고 썼습니다. 그 다음에 텍스트 에리어 지금 텍스트 에리어 부트스트랩에 이제 인풋스에 보면 저희가 텍스트 에리어 요게 있다. 텍스트 에리어 찾아보시고 여기 길게 나와야 되죠. 이렇게 길게 나온 div 소스가 있죠. 복사 붙여넣기 항상 이게 개발자의 인생은 복북 인생이에요. 항상 데이터 폼그룹 한 개 만드시고요. 라벨에다가 이제 저희 코멘트라고 안 쓰고 저희가 컨텐트라고 써놨죠. 그래서 컨텐트라고 써놨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아이디도 컨텐트, 네임도 컨텐트, 네임도 쓰셔야 되고 네임 이꼬로 컨텐트 이렇게 써가지고 작성을 해주시고요. 이게 내용입니다. 내용 입력하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입력을 하도록 하자 쓰시고요. 그다음 작성자인데 작성자는 요거랑 이제 제목 쓴 거랑 비슷하니까 작성자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하시고요. 작성자고 그 다음에 비밀번호 확인 이렇게 해서 이제 포메이션에다가 똑같이 쓰시고 정렬 좀 해보려면 정렬 컨트롤 시프트 F 누르면 자기가 알아서 정렬해 주죠. 정렬 잘 해주니까 거기에 맞춰서 그냥 쓰시면 될 것 같으시고요. 제목 내용 밑에 작성자입니다. 작성자는 라이터 영어로 먼저 작성자는 라이터입니다. 작성자 라이터 그 다음에 아이디 라이터 네임 라이터 이렇게 해서 라이터로 전부 다 사용을 해주세요. 되시겠죠? 라이터고 여기 작성자라고 써주시면 되죠. 내용 대신에 제목 대신에 작성자 써주시면 되고 그 밑에는 비밀번호고요. 비밀번호 그 다음 비밀번호 확인입니다. 비밀번호 확인 쓰시고요.
그 비밀번호 확인은 이제 패스워드 타입이 패스워드 타입입니다. 예, 그러니까 얘는 비밀번호는 BW, 여기 ID BW, 그 다음에 name BW 이렇게 똑같이 쓰시면 되겠고, 타입이 이제 패스워드 이렇게입니다. 패스워드. 이 타입도 밑에 거 타입도 패스워드. 얘는 그 비밀번호 확인은 이제 PW인데 패스워드인데 두 번째 입력하는 거다. 뭐 PW2 정도로 입력을 하시면 되겠죠. PW2로 이렇게 해서 입력을 해주세요. 자, 이렇게 돼서 이제 보시면 여기서 이렇게 저희가 실제적으로 게시판 리스트에서 등록 눌러보면 이제 폼이 이렇게 생기는 거죠. 폼 디자인 부분은 다 만들었어요. 디자인 부분 다 만들었고, 이제 동작시키는 부분에 해당되는 거를 이제 또 생각을 하셔야 되죠. 그래서 여기 등록 버튼도 요거는 크롬에서 제공하고 있는 등록 버튼입니다. 그 인터넷 익스플로러에서 제공하고 있는 등록 버튼은 또 모양이 틀려요. 틀리다 보니까 얘 등록 버튼을 그냥 내비두지 마시고 클래스를 한 개 지정을 해서 얘 그 btn 버튼이고 btn-default 이렇게 해서 버튼으로 만들어 주셔야 디자인이 인터넷 익스플로러 보시나 크롬에서 보시나 비슷비슷한 버튼 모양을 보시게 되세요. 이게 내용 모양이 조금 달라졌죠? 이해되시죠? 이런 것들을 이제 하셔야 되고요. 등록 버튼만 하시느냐 이게 아니고 이제 등록 버튼에 해당되는 게 이제 3개 정도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에 해당되는 것은 이제 그 클래스는 디폴트인데 타입이 기본 타입은 서밋입니다. 데이터 넘기자. 타입이 첫 번째는 리셋. 새로 엎어버리자. 예, 새로 처음부터 엎어서 새롭게 입력하자. 이런 뜻이고, 그 다음에 타입은 얘는 이제 버튼이긴 한데 자바스크립트로 동작을 짤 거야. 이런 얘기죠. 그 뒤로 가기. 취소 이런 거죠. 얘는 이제 다시 입력. 이 세 가지 정도는 만드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취소. 만들어서 사용을 해보자. 자, 이렇게 쓰시면 이제 새로 고침만 하시면 이제 디자인이 다 됐어요. 디자인 부분은 이렇게 해서 처리되도록 만들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백그라운드 배경에다가 뭘 입력하세요? 뭐 이런 거 쓰고 싶으면 이제 백그라운드 플레이스홀더 뭐 이런 거 쓰시면 돼요. 근데 여기다가 이제 필수적으로 입력해야 됩니다. 얘를 필수적으로 입력해야 될 거와 그 다음에 디폴트로 입력해야 될 거. 이런 것들을 한번 이제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요. 제목은 반드시 입력을 하셔야 돼요. 제목은 반드시 입력을 해야 한다. 그래서 반드시 입력을 해야 됩니다. 라는 인풋문에다가 보시면 그 인풋 이렇게 쓰시면서 여기에 사용하시는 게 required라는 속성이 있어요. required, 이걸 required라고 쓰셔도 되고 그냥 required만 이렇게 딸랑 쓰셔도 됩니다. required만 쓰셔도 이제 이게 동작을 합니다. required가 요구되어지는 이 데이터가 반드시 요구되어져요. 그래서 이거를 반드시 써야 합니다. 이런 뜻이 되시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이걸 입력을 안 하고 넘어가시면 문제가 생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입력되는 걸 막아요. 이제 새로 고침을 하시고 이제 등록 누르면 여기 이제 이란에 입력을 작성하세요 하고 이제 맡게 되는 거죠. 그 required라는 속성을 얘만 있는 게 아니라 텍스트 에러도 바로 반드시 집어넣어야 돼요. 이렇게 텍스트 에러는 꺽스페이스 사이에만 안 띄어 쓰시면 되고요. 요거 띄어 쓰시거나 엔터 치시면 안 되고요. 요런 태그 안에서는 엔터 치셔도 상관없습니다. 여기 라이터도 반드시 집어넣어야 되고요. 라이터도 반드시 인풋텍에서 반드시 집어넣어야 돼. 예, 반드시 집어넣어야 되는 부분이고요. required. 그 다음에 이제 비밀번호도 반드시 집어넣어야 되죠. 얘도 반드시 있어야 돼요. 반드시 있어야 되고 비밀번호 확인도 반드시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 맨 처음에는 디자인 부분만 먼저 보셔야 되고요. 이렇게 디자인 부분 보셔야 되고 새로 고침만 하면 이제 위에서부터 집어넣으면 이제 이렇게 등록하면 요거 이 란을 입력해야 됩니다. 그 란이 입력이 안 된 거는 다 찾아서 입력해야 된다고 다 보여지고 있는 거죠. 되셨나요? 네. 그래서 이런 속성들을 이제 HTML 태그의 속성들을 잘 이용할 줄 아셔야 돼요. 이용할 줄 아셔서 이제 사용하셔야 되고요. 이렇게 이제 required하고 같이 보통 써져 있는 게 그 패턴입니다. 패턴이라는 걸 써가지고 여기 시작합니다. 끝납니다. 요 사이에다가 뭐라고 써야 되죠.
써야 되고, 제목에 해당되는 것은 이제 백자까지만 쓸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 있으시고요. 시작합니다. 끝납니다. 여기다 이제 제목은 아무것도 대가리고 대가속에다 아무거나 쓸 수 있어요. 이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저희가 아무거나 쓸 수 있어요 라는 거, 문자를 아무거나, 전기 표현식에서 아무거나 이렇게 사용하실 때 쓰는 게 스페이스바 안 되고 뭐 이런 것도 쓸 수 있지만, 이제 점 이렇게 쓰시면 이건 이제 아무거나 문자를 대표하는 건데, 엔터는 안 들어가 있어요. 점은 엔터는 안 들어가게 됩니다. 엔터가 없는 대표 문자 이렇게 쓰시고요. 중괄호과 사이에다가 100 이렇게 쓰시면 그 100자 이내로 써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제목이니까 적어도 4자 이상은 써야 되지 않을까요? 4자도 좀 많던데, 세자부터 이게 입력하다 보면은 세자 테스팅 할 때 되게 귀찮아요. 아시겠죠? 4자도 귀찮더라고요. 한 3자나 2자 뭐 이렇게까지 입력할 수 있게 만들어 놓으면 좋습니다. 세자부터 100자까지 입력할 수 있어요. 데이터를 입력하실 때, 이렇게 이제 데이터를 입력하셔서 쓰실 때, 여기 한자 쓰고 이제 등록하면, 여기 입력란을 막 채우고, 그 다음에 등록을 누르시면 넘어가 버리네요. 제가 패턴을 줬는데, 점해가지고, 세자부터 100자까지로 줬는데, 예. 제가 생각했던 거로 안 맞았어요. 새로 고침을 안 해서. 글 등록, 예. 새로 고침, F. 누르고 다시 제목을 한자만 누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거를 막 누르시고 다 입력한 다음에 등록 누르면 여기 되죠. 요청한 형식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자부터 100자까지인데 글자 수예요. 요거는 이제 아무 문자나 대표하는 전기 표현식입니다. 표현식에 해당이 되시고요. 그래서 패턴을 이렇게 집어넣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타이틀, 패턴을 집어넣을 때 타이틀 같은 거 어떻게 하라는 거지? 이런 걸 쓰면 되겠죠. 타이틀을 집어넣어서 지금 하라는 것은 이제 아무 글자나 괜찮은데, 이제 세자 이상, 그 다음에 100자 이내로 작성하셔야 됩니다. 작성.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아무 글자나 상관없어요. 그냥 점을 썼기 때문에 점 써가지고 사용하시면 그 엔터는 먹지 않게 되고요. 새로 고침을 하신 다음에 여기다가 한 글자 뭐 쓰시고, 이제 나머지는 이게 몇 글자도 상관없으시고 등록 누르면 이렇게 나오죠. 3글자 이상, 세자 이상, 사자라고 써야 되니까 10자이네. 3 이상, 진비네. 세자 이상, 자자로 써야 되네. 10자 이상, 10자이네. 세자 이상 쓰셔야 되고요. 얘는 10자 이내로, 10자 이내로 100자 이내로 작성하셔야 합니다. 라고 쓰시면 이제 새로 고침해서, 여기는 이제 이렇게 2글자나 이런 거 쓰시면 안 되죠. 나머지는 이제 한 글자도 돼요. 이렇게 등록을 하시면 여기 이제 요청한 게 형태가 틀렸다 이거죠. 되시겠죠? 그래서 패턴이라는 것을 좀 써서 전기 표현식 이런 걸 공부를 좀 하셔야 돼요. 전기 표현식은 어디 가나 다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C를 하든 뭐 파이썬을 하든 자바를 하든 뭘 하든 전기 표현식은 다 공부를 하셔야 돼요. 자, 전기 표현식에서 이제 점을 쓸 때는 점은 이제 줄바꿈을 포함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제 전기 표현식 점을 쓰시려면 이렇게 쓰셔야 되고, 그 글 내용에 대해서 요거 이제 카페에 있는 거 한 개 구글링에서 찾아가지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텍스트에리어 상에서도 이제 리퀴어고, 얘 반드시 필요한데 패턴 만들 수 있습니다. 패턴. 패턴을 만들어서 패턴. 리퀴어드인데 패턴이 없네요. JSP만 있고, 여기다가는 리퀴어도 있고, 얘는 전기 표현식을 따로 만들어 가지고 쓰셔야 되겠네요. 패턴이 없으면. 상단에 찍었더니 얘가 패턴이 이렇게 경고창 나고 있죠. 이런 경고창 나고 있다는 얘기는 이런 속성은 없어요. 이거 텍스트 에리어에서 패턴이라는 속성을 쓸 수 없어요. 이렇게 이제 돼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이제 자바스크립트, 순수한 자바스크립트로 처리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이해되시겠죠? 네? 자바스크립트 평균 전기 표현식 사용하시는 걸로 이제 저희가 처리를 하셔야 합니다. 그 어쩔 수 없어요. 이건 이제 경고창 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찾아가지고 해보려고 했더니, 예. 그 다음에 이제 라벨 작성자는 어떻게 하느냐, 이런 얘기인데, 작성자에 해당되는 거는, 작성자도 반드시 입력을 하셔야 되고요.
그 반드시 그러니까 리퀴어도 되어 있고요. 얘도 이제 패턴, 인풋 태그는 패턴이 있죠. 그래서 패턴 사용하시고, 패턴은 시작해요, 끝나요, 꺽쇠 표시 달러, 시작해요, 끝나요, 작성자는 가, 이렇게 대괄호가 닫고 사이에 가부터 한글 이름으로 쓰기로 했죠. 가부터 힝까지 중에서 중괄호 열고 두자, 적어도 2자 이상은 돼야 되고요. 저희가 10바이트 10자 이내로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쓰셔야 되고요. 그 10자 이내로 쓰셔야 합니다. 이거는 안 하셔도 되긴 하는데 대시로 콤마를 써가지고 그냥 끝내도 됩니다. 10은 안 지정을 안 해도 되는데, 그 이유는 저희가 이제 맥스랭스 같은 거 이렇게 써가지고 맥스랭스 최대 길이를 10 이렇게 써주시면 10자까지만 입력을 할 수 있고 더 이상 입력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 10까지 한다 이런 건 굳이 필요하진 않지만 이제 2번 써줬습니다. 비밀번호에 해당되는 것도, 비밀번호는 이제 저희가 뭐 보편적으로 8자 이상, 6자 이상 뭐 이렇게 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비밀번호가 길어야 그 얘를 이렇게 찾아서 해킹하는데 좀 오래 걸리고요. 저희는 그냥 4자 이상 패턴을 해서 4자 이상만 하겠습니다. 그 아무거나 쓰셔도 되고요. 패턴 시작해야 됩니다. 끝나야 합니다. 아무거나로 시작해도 되고 점 쓰십니다. 대괄호 점을 사용, 한 개를 점을 이용해서 쓰시는데 이게 여러 개예요. 근데 그 4자 이상, 20자 바이트 20바이트로 해놨기 때문에 20자 이상 이렇게 해서 써놓을 거예요. 하시고, 얘도 이제 맥스랭스를 이용해서 최대 20바이트까지만 만들어 놨습니다. DB에 20바이트까지만 만들어 놨기 때문에 뭐 이 정도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 비밀번호 확인도 똑같이 사용하시면 되겠죠. 비밀번호 확인에 해당되는 것도 그 20자 이내, 4자부터 20자 이내, 그 다음에 맥스랭스 최대는 20자까지만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면 되십니다. 타이틀을 좀 집어넣어서 내용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안내를 해주면 좋겠죠. 그래서 이제 작성자인 경우에는 한글로 쓰셔야 되고요. 타이틀 입구로 쓰시고, 저희가 죄송해요. 저희 사이트는 한글만 돼요. 그래서 한글로 2자 이상 10자 이내 10자 이내로 작성하셔야만 합니다. 이렇게 사용하시고, 타이틀에 해당되는 것은 이제 비밀번호 이것도 필요하고 비밀번호 확인도 필요하죠. 그래서 이렇게 필요하죠. 비밀번호는 아무거나 쓰시면 됩니다. 아무거나 작성하시면 되고, 지금은 이제 4자 이상, 그 다음에 20자 이내로 작성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쓰시면 되고, 비밀번호하고 비밀번호 확인은 같아야 합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자바스크립트로 처리를 하셔야 되겠죠. 얘네들은 데이터 입력할 때 이제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지면 됩니다. 그 HTML 태그가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이제 인풋 태그 달러 하나만 써놓으면 되는 줄 알았더니 그런 게 아니네. 그죠? 이해되시겠죠? 이런 속성들은 이제 좀 익숙하게 하셔야 되고, 특별히 정기 표현식은 문자열에 대한 정기 표현식인데, 이런 패턴의 문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자,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디자인하고 이런 걸 전부 다 했으면 이제 저희가 동작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만들기 시작합니다. 스크립트 이렇게 만들어서 동작에 해당되는 것을 뭘 만들지, 이런 걸 쓰시고요. 달러 가로 열고 펑션 이런 구조를 계속 가져가야 합니다. jQuery를 이용해서 로딩이 되면 하자, 이런 거죠. 로딩 되면 합시다. 뭐 딴 거는 말고요. 이제 취소 버튼 한 개 해드리고, 그 다음에 요거 저희가 그 정기 표현식으로 썼는데 내용에 해당되는 거 뭐 이런 것을 쓰실 수 있는데, 내용에 해당되는 게 너무 길거나 이러면 좀 안 되니까 거기 맞춰서 좀 자르고 사용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비밀번호하고 비밀번호 확인이 맞는지, 이런 거는 여기서 못하니까 비밀번호하고 비밀번호 확인이 맞는지 이런 것들은 걸러내셔야 되죠. 되시겠죠? 이렇게 사용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맨 처음에 저희가 그 자바스크립트에서 취소 버튼에 해당되는 것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취소 버튼을 쉽게 찾아야 돼요. 그러면은 1번 클래스, 요 클래스 가지고는 찾기가 힘드니까 아이디 같은 거 붙여 놓으시면 좋죠. 2번 아이디 한 개만 있다. 취소니까 캔슬 버튼 btn 이렇게 해서 버튼입니다 라고 써놨고요. 아이디에다가 아이디를 찾습니다. 샵 달러 가르고 성답비 찍고 샵 아이디 캔슬
cancel btn 버튼입니다. 얘를 클릭을 하게 된다면 클릭하게 된다면 이전 페이지로 가야 됩니다. 펑션이라고 쓰시고요. 이것 좀 동작시켜주세요. 가로 열고 닫고 중괄호 열고 엔터. 동작시키는데 뭘 하느냐, history back back 이렇게 해서 history back 뒤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정도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으면 이제 새로 고침하시면 취소를 누르시면 이제 리스트로 돌아가는 거죠. 등록 취소 이게 잘 되고 있고요. 막 쓰다가 다시 입력하시면 이가 리셋이기 때문에 다시 입력을 할 수 있도록 깨끗하게 비워줍니다. 이건 이제 기본 기능이에요. 리셋이라는 기본 기능 되시겠죠? 이렇게 쓰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목 쓰시고, 이제 작성자는 한글로, 제대로 된 한글로 이렇게 모음을 쓰시면 안 됩니다. 쓰셔야 되고, 비밀번호 쓰셨는데, 비밀번호 확인하고 같아야 되는데, 이게 등록하면은, 이제 안 같으면 안 되죠. 이거 요청하신 게 틀리대요. 3자 이상 100자 이내로 작성하셔야 됩니다. 이거 3자 이상인데? 100자 이나. 왜 안 됐지? 점 안 썼나? 점? 설마 한글이 아니? 점. 예. 3자 이상 썼잖아. 이런. 등록. 3자 이상 100자 점이 뭔가 문제가 있네요. 점. 모음 이런 거를 이제 못 알아듣는 것 같아요. 지금 점은 맞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대괄호가 될 걸 썼더니 그 중에 하나 뭐 이런 뜻이었는데 한 개밖에 없어서 그럴지도 모르는데 일단은 점 한 개만 써볼게요. 이게 먹어야 되는데 안 먹어가지고 예 새로 고침 하시고 데이터를 입력을 하는데 이제 아무나 등록 넘어갔죠. 예 다행이네요. 예 지금은 이제 뭐 이렇게 써가지고 등록을 누르면 이제 요게 지금 작성자가 이제 안 맞는다 됩니다. 점 쓸 때 대괄호가 될 걸 쓰시면 안 되네요. 쓰면 안 되고 얘는 이제 여러 개 중에 하나 이렇게 써서 대괄호가 될 걸 쓰시는 건데 이것도 비밀번호도 마찬가지가 되겠네요. 점 그 다음에 이렇게 중괄호를 묶어놨고 대괄호는 쓰지 않는 걸로 한 개밖에 없어서 선생님으로 작성을 하시고 정기 표현식에서 점은 모든 문자를 의미한다. 정기 표현식을 계속 찾아보셔야 돼요. 여기 점 썼죠? 이게 문자. 한 개의 문자와 일치하고요. 모든 문자랑 전부 다 일치하시면 됩니다. 되시고 세 줄 엔터는 제외한다. 아시겠죠? 엔터 제외하고 나머지 해당되는 것을 쓰셔서 엔터도 포함시킨다. 대괄호가 될 것 쓰시고 점도 쓰고 그 엔터에 해당되는 역슬래시 n 이거 이렇게 작성해 주시면 되죠.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이게 한글인 경우에 저희가 한글인 경우에 가부터 흰까지 그러니까 모음만 쓰시면 안 되세요. 자음만 쓰셔도 안 되고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모음 자음을 잘 묶어서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홍길동 뭐 이런 식으로 연문 안 되고요. 홍길동 이렇게 작성을 해서 그 모음이랑 자음이랑 정확하게 있는 걸로 사용을 하셔야 돼요. 사용하셔서 쓰셔야 되고요. 2자 이상 작성을 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 이제 등록을 누르시면 이제 넘어가는 거죠. 넘어가서 요거 지금 점이라는 것은 점만 이렇게 써야 되는데 이거 안 써가지고 그렇게 된 것 같고요. 홍길동 비밀번호 위에 건 등록하고 비밀번호 확인을 안 하면 이제 입력하라고 나오죠. 그래서 이제 점 대괄호 대학 거를 지웠습니다. 지워서 그냥 점만 썼습니다. 점 써가지고 모든 글자를 4자부터 20자까지 작성을 해라 이렇게 작성을 해서 썼습니다. 자 이제 패턴이랑 이런 걸 만들었고요. 히스토리 백 동작시키게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가 넘어가기 전에 이거죠. 데이터가 넘어가기 전에 데이터 유효성 검사를 하셔야 됩니다. 데이터 유효성 검사를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그 유효성 검사에 해당되는 것이 뭐 길이가 뭐 비어있냐 안 비어있냐 길이가 어느 정도 이상이냐 뭐 이런 걸 전부 다 줄줄이 씁니다. 아시겠죠? 근데 저희가 리퀴어드와 패턴을 이용해서 웬만큼 걸어놨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비밀번호하고 비밀번호 확인이 같으냐 뭐 이런 거 지정을 해서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되셨나요? 네 이렇게 쓰셔야 되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그 달러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이제 뭘 하셔야 되냐면 1번 폼에서 얘를 폼을 잡아가지고 만들어서 쓴다. 2번 버튼에서 등록 버튼을 잡아가지고 쓴다. 등록 버튼은 클릭 이벤트고요. 클릭 이벤트. 폼 태그는 서브 및 이벤트입니다. 서브 및 이벤트. 서로 이벤트는 틀려요. 아시겠죠? 되셨나요? 데이터가 넘어가는 걸 막는 거는 리턴 펄스로 똑같습니다. 똑같으시고요. 여기다가 이제 저희가 아이디 같은 거 한 개 붙여서 폼 태그에다 아이디 한 개 붙이겠습니다. 라이트 폼이죠. 라이트 폼.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해 만들어 놓고요. 라이트 폼에 아이디니까 샵 붙여서 찾는 거죠. 여기서 위에 찾는 데서 샵 붙이시고요. 라이트 폼이라고 쓰세요. 예, 폼이라고 쓰시고요. 그 이벤트는 무슨 이벤트? 폼 태그를 잡았어요. 무슨 이벤트? 데이터 넘어간다? 예, 서브 및 이벤트. 서브 및 이벤트. 밑에 버튼은 무슨 이벤트? 클릭 이벤트. 아시겠죠? 되셨나요? 폼 태그의 서브 및 이벤트. 가로 열고 하나 닫고. 이것 좀 실행시켜주세요. 펑션. 가로 열고 하나 닫고 중괄호 열고 엔터. 사용을 하시고요. 이제 데이터가 넘어가게 된다면 이런 얘기예요. 저희가 if 문장 써가지고요. 달러 가로 열고 상단표 찍고 샵 pw라고 이렇게 아이디를 붙여놨어요. 여기 아이디 보면 비밀번호에서 아이디 이꼬르 pw 아이디 이꼬르 pw2 이렇게 붙여놨죠. pw와 pw2는 같아야 한다. pw를 찾아가지고요. 거기에 들어있는 이제 데이터 값 value val 가로 열고 하나 닫고 이거하고 같아야 합니다. 달러 가로 열고 상단표 찍고요. 샵 쓰시고 pw2 이거 같아야 되는데 같지 않으면 이제 경고를 내고 오류를 내는 거죠. 같으면은 상관이 없는데 같지 않으면 어떻게 하지? 중괄호 열고 중괄호 닫고 어떻게 할 거냐 하면 이런 얘기예요. 알러 순환기 하시고요. 알러 비밀번호하고 비밀번호 확인은 같아야 합니다 라고 쓰는 거죠. 비밀번호와 비밀번호 확인은 같아야 합니다. 같아야 합니다. 이렇게 써주시고요. 다시 입력해 주세요. 다시 입력해 주세요. 입력해 주세요. 써놓은 거예요. 알럿 경고창 띄우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를 지워요. 비밀번호니까 눈에 안 보이죠? 데이터들이 아시겠죠? 데이터들이 눈에 안 보여요. 그리고 달러 가로 열고 상단표 찍으시고요. 샵 pw와 콤마 찍으시고 pw 콤마 찍으시고요. pw2 샵 pw2 두 개를 한꺼번에 선택하고 점 value val 가로 열고 사이에다가 데이터가 있으면 세터, 데이터가 없으면 게터. 그냥 이렇게 쓰면 게터. 데이터를 가져오자. 아시겠죠? 되셨나요? 여기다 상따함표 두 개를 바로 찍어버려요. 이렇게 세미콜론. 데이터가 있는 거다 없는 거다? 데이터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데이터가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데이터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없다는 얘기는 이렇게 비어있는 게 없다는 얘기예요. 데이터가 없다. 이거는 데이터가 있다. 되셨나요? 되시겠죠? 있다입니다. 이게 세터가 되고요. 이거 아무것도 없는 데이터를 세팅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예 비워놓는 거죠. 그래서 비밀번호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 비우기를 하시고요. 이제 오는 데이터 비우기를 하셔야 돼요. 그 데이터가 안 보이니까 다시 입력하게 만드셔야 되죠. 그리고 pw2에다가 pw에다가 커서를 위치시킨다. pw 커서를 위치시켜요. 점 포커스. 이런 것들은 다 암기를 하고 계셔야 돼요. 암기를 해야 될 자바스크립트 이 함수 처리 이벤트 이겁니다. 아시겠죠? 처리문에 해당되는 함수입니다. 자, 이렇게 되시고요. 포커스 위치시킨다. 그리고 이제 리턴 펄스를 해서 데이터가 넘어가는 걸 막는 거죠. 아시겠죠? 이거는 이제 그 데이터 넘기는 것을 페이지 이동인데 넘기기를 취소시킨다. 취소시키는 방법이 이거 말고도 다른 게 또 있긴 해요. 그래서 이제 취소시켜서 사용하시는 걸로 쓰시면 되고요. 자, 저희가 이제 새로 고침을 하고요. 데이터 막 집어넣고 작성자도 하고 비밀번호하고 비밀번호 확인이 이렇게 틀리면
이게 비밀번호와 비밀번호 확인은 같아야 합니다. 다시 입력해 주세요. 확인 누르면 데이터 다시 지워졌죠? 지워지고 새로 입력하라고. 아시겠죠? 새로 입력해서 쓰시라고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